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 차선에서 저는 이 부분이 완전 핵심 엑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드릴게요. 264페이지. 이 책을 읽고 이거 너무 어려워 하셨던 분들은 저랑 같이 책을 펴고 264페이지부터 살펴보시면 약간 이렇게 땡 하고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챕터 이름이 돈을 쫓지 말고 욕구를 쫓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라고 말을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왜 사업을 할까요? 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 나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라고 말을 하죠. 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당신의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은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네가 파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 이거라는 거죠. 네. 뭐 경제가 어떻건 당신이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네.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당신이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들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지를 관심을 가져요. 네. 당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혹은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주거지를 제공하는 일을 하나요? 혹은 당신을 만나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이 확실히 절약되나요? 혹은 되게 남들과 다른 특별한 방식의 어떤 노하우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뭉클하게 감동을 느끼게 해주나요? 네. 왜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죠?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항상 내가 이걸 쓰면 어떤 이익이 있지? 이걸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평생 소비만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서행차선이나 인도를 가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남이 몸 팔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필요하겠다라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거든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생산자란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이 언제 나한테 돈을 쓸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포인트예요. 돈을 쫓지 말고 욕구를 쫓으라.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 돈을 쫓지 말고 욕구를 쫓으라. 돈을 쫓지 말고 욕구를 쫓으라. 이것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래요. 내가 돈을 벌건 꿈을 벌건 진정 하고 싶은 것이건 어쨌건 간에 내 이기적인 욕구, 내 개인적인 어떤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100% 망한다는 거죠. 대신 나의 서비스를 혹은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창작물을 혹은 어떤 뭐 아이디어 낸 제품들을 사용하면 이 사람이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무술 도장을 연 사람의 예시가 나와요. 조는 무술에 일가견이 있을 뿐 아니라 무술을 사랑했다. 스승의 조언에 따라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나는 무술이니까 하고 도장을 열었다. 도장은 10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 거기서 나는 그 작은 수익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술도 잘했고 무술을 사랑했는데 사람들도 그리고 너가 진정 하고 싶은 게 이쪽 분야니까 도장을 열어봐 라고 해서 열었는데 망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냉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시작하기 전에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 조의 사업은 그릇된 기업가의 길 위에서 이기적인 욕구와 이기적인 갈망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자, 내가 한 게 나는 무술 잘해, 무술 사랑해, 그니까 도장을 열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게 되게 이기적인 거래요. 이 책에 나온 표현을 제가 그냥 사용할게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면 이제 가슴이 좀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사용한 표현법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이유는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네. 사업의 올바른 토대는 이기적인 내적 욕구가 아닌 시장의 외적 욕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연다면 이게 난 하고 싶으니까 라고 하면 100% 망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뭐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꿈, 여기서는 이기적인 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뭘 고려해야 됐을까? 뭘 고려했다면 이 사람 망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동네에 무술 도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동네에 내가 매장을 오픈하려고 했을 때 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존의 무술 도장들은 뭘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과연 그걸 개선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무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가치는 뭐지? 나만 가르칠 수 있는 거. 우리가 학원을 다녀도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영어, 수학. 어떤 선생님은 약간 좀 특별한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인천에 살았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노량진에 있는 윤리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노량진까지 학교 끝나면 전철 타고 가서 그 수업을 꼭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 선생님 말하는 게. 물론 책에 대한 이해도 탁월했지만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팬이 찾아오게끔 하는 특별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니네가 여기 나를 찾아왔다면 너네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요것을 얻어갈 수 있지 하는 그런 게 내 가게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가게, 내 상품,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내가 창작하고 있는 모든 것에 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지역 사회에 제공하게 되는 자산은 무엇인가? 그쵸?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더 고용시킨다던가 아니면 학원인 경우에 부모님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학생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준다던가 뭐 이런 약간 뭔가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조가 실패한 이유는 그 시장은 진정으로 무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조가 사업을 한 것 자체가 동기가 되게 이기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조가 아까 말했던 그 질문들 있잖아요. 이 동네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욕구가 있나? 그 다음에 기존의 경쟁업체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나는 그 사람들의 단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나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 내가 만든 제품이나 아니면 가게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나는 어떤 업그레이드된 다른 곳과 차별화된 나만의 어떤 그런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 다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더 좋게 변할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돈을 끌려면 돈을 잊어라. 돈을 끌려면 돈을 잊어라. 돈을 끌려면 돈을 잊어라. 돈은요,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끌리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지? 돈 버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돈은요. 내가 돈 벌어야지 하는 사람한테 절대 안 가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가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한테 가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돈은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한테 가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들의 욕구를 대규모로 해소하잖아요. 그러면 대규모의 돈이 와요. 제가 되게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이 마우스가 무선이잖아요. 무선 마우스. 줄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불편해. 라고 했는데 그거를 해소하니까 대규모의 돈이 끌려온 거죠. 그다음 이런 조명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밤에도 조명을 쓰고 싶네.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밤에 불이 꺼지니까 못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조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스탠드 조명도 나오고, 이런 유튜브 조명도 나오고,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컴퓨터나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화장품이나 스피커폰, 블루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자동차 후방 카메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누군가 불편해했던 어떤 그 욕구를 해소하는데 그거를 대규모로 해소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돈을 벌게 해준 효자 상품들이 된 거예요. 네. 당신이 만지는 돈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 가치, 그거래요. 성공한 사업가들은 모두 한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데 바로 그건 소비자들의 만족이라는 거죠. 소비자들의 만족이 있어야지 판매로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당신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거는 시장하고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래요. 내가 나는 커피숍을 해야지, 꽃이 많은 커피숍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돈이 정말 넘쳐나도록 있어서 그 적자를 계속 메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선한, 그러니까 되게 싱싱한 꽃들과 그다음 커피를 되게 싸게 판매하는 커피숍 운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수익성 면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장소에서 정말 그거를 원하는 고객들이 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당신이 무엇이 되었던 10,000개를 팔았다면 10,000,000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상품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켰다고 투표하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량의 욕구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본다면 어떨까요? 다량의 욕구. 네.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지껏 계속 소비만 했다면 생산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생산자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중 무엇이라도 100만 명에게 제공해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 2번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 3번은 교육을 해주는 거. 네, 옆에 창에다가 띄워놨어요. 3번은 교육을 해주는 거. 그 다음 4번은 외모를 발전시키는 거. 요즘은 수명이 드러나면서 염색약, 그 다음에 피부를 좀 더 젊어 보이게 하는 거, 주름을 조금 없어 보이게 하는 거, 이렇게 꺼진 볼 같은 거에 약간 좀 뽕긋하게 해주는 거, 치아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외모를 발전시키고 건강해질 수 있게 하는 거, 영양을 좀 더 보충해 주는 거, 옷을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대로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계속 벌 수밖에 없어요. 네. 예전에는 남자가 화장품 써? 남자가 머리를 파마를 해? 막 이랬는데 요즘은 진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외모를 발전시키는 게 강아지, 고양이, 옷, 염색, 이런 미용, 이런 것 쪽으로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 안전을 제공하라.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CCTV 같은 것도 많이 달아놓고 방마다 엄마가 이쪽 방에 있을 때 저쪽 방에 있는 아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디가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요즘에 그 사설 보디가드 채용하는 거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 집이 화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던가 어떤 곰팡이 같은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페인트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벽에 붙이는 스티로폼 같은 건데 방음도 되면서 방안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거. 되게 유명한 강사분들이나 혹은 책의 저자들이 보면은 이런 긍정적인 정서들을 유발시키는 분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다 돈을 벌어요. 그리고, 코미디언들이나 MC나 조금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돈을 계속 벌고 계시죠? 네. 요즘의 키워드는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약간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만의 어떤 매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것 같아요. 그 비보TV의 송은이 개그우먼, 그 다음 김숙, 뭐 김생민 이런 분들도 다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에너지를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욕구. 밥 먹는 건 우리가 평생 먹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 외설적인 욕구. 이게 성산업은 돈을 정말 많이 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카테고리가 요런 쪽에 있다면 그런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은 웹툰들도 보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웹툰이나 웹드라마 이런 것도 이렇게 성에 대한 카테고리가 수위가 높은 것들은 또 따로 시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열 명, 뭐 100명한테 제공을 1년 내내 한다고 해봤자 벌리는 돈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100만 명한테 제공한다. 라고 계획을 세워보고 그렇게 처음부터 카테고리를 자꾸 움직인다면 이건 돈을 벌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8번 삶을 편안하게 해주어라. 그다음 9번 꿈과 희망을 고취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중에서 그 어떤 거라도 100만 명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 뭘 내놓지? 이 9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내가 세상에 뭘 내놓지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믹스하는 것도 되게 좋은 사업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안전을 제공하라 해서 눈이 너무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블라인드, 안막 블라인드 같은 거가 나왔다고 해봐요. 근데 그 안막 블라인드에 이렇게 별 모양으로 뻥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막을 치면 그 별 모양이 있어서 마치 별빛이 들어오는 듯한 조금 그런 네, 아이디어를 낸 제가 안막 커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전을 제공하라. 눈 시력이 되게 약하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야 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안막 블라인드가 안전도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분도 좋게 해주는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모를 발전시킬 때 막 메이크업만 하고 막 성형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의 고유의 색을 이렇게 계속 살려라. 너무 막 화장을 떡칠하지 말고 파운데이션 같은 떡칠하지 말고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피부의 색깔하고 맞춰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들을 알아내라. 그리고 너의 고유의 색깔을 존중하면서 그 눈동자색이나 머리카락색, 입술색, 원래 네 피부톤을 존중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면 너도 너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어, 교육을 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외모를 발전시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정샘물 원장님께서 메이크업을 해주실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되게 많은 화장품들이 있지만 정샘물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삶을 편안하게 해주어라. 그 다음 음식. 7번하고 8번하고 만약에 합쳐진다면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 앞에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은요, 되게 매장을 작게 만들고 되게 편안하게 바로바로 픽업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주문을 직접 안 하고 가면서 커피숍에 가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해서 정말 이렇게 픽업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맥도날드의 무슨 드라이브 트루 같은 것도 햄버거를 바로 이렇게 픽업해서 매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막 이렇게 내가 합쳐서 더 좋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장컨대 이렇게 하면 네. 굉장히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이기적인 욕구로 내가 원하니까 그냥 나는 한 거야. 내가 원하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했어. 라고 해서 그게 수익성이 안 되면 결국은 막 이러면서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지금 돈 버는 10대, 20대, 30대들 보면 다 이거를 뭔가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 중에 하나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돈 번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분석을 해보세요. 이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돈을 벌게 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하지? 이 일이 진정 하고 싶은가? 아니면 실제로 이 시장에 욕구가 너무나 있는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게, 아이고, 방송을 하게 된 게 밤에 잠을 너무 못 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밤에 들을 만한 그런 어떤 방송 컨텐츠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광고가 있거나 혹은 너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많아서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잠자면서 내가 책 볼 시간도 없고 눈도 막 안 떠지고 너무 여유가 없고 이럴 때 누가 좀 책 좀 이렇게 읽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를 제가 한 10년을 원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처음에는 뷰티 쪽으로 영상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배우고 이제 그런 영상들을 올리다가 결국은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화장품 살 돈이 없고, 그다음에 1년 몇 개월을 했는데도 수익이 하나도 나지 않았고, 심지어 저도 즐겁지 않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사업들을 계속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지만 그림을 지금 많이 그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씩 하는데, 전시회 해주세요. 그림 보고 싶어요. 작가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니즈가 계속 있으니까, 올해 전시회를 하반기에 한번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계획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도 막, 그림 꼭 보고 싶다, 사고 싶다, 감사하다, 작가님 쓰는 건 다 사고 싶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되게 다 너무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구나. 약간 그런 사업을, 그럼 그분들이 이런 걸 원하니까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도 좋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것들을 제공해 보세요. 100만 명한테. 100만 명한테. 아이고, 이게 아니고 어디 갔지? 제가 내렸나 봐요. 잠깐만요. 이런 실수를. 어디 갔니? 여기 있지. 네, 이거를 정말 100만 명한테 한번 제공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안 되면 이상할 정도일 것 같아.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분명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본 것 중에 하나는 요실금 팬티를 발명한 주부신데, 이렇게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소변이 원하지 않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재채기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나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속옷이 확 젖어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게 언젠지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소변이 나와도 이렇게 팬티 바깥으로 새지 않는 그 팬티를 제작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월 매출 3천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겨우 시작하신 분일 텐데 우리가 모두가 전 국민 요실금 팬티를 지금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이 기분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꼭 뭔가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도 꿈과 돈을 향한 당신의 이기적인 갈망에는 관심이 없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사업이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진정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꿈이 있지. 그래서 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당신이 그것을 뛰어나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에서 정말 제가 엑기스라고 네, 생각하는 그 2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나는 영원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날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쯤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는데, 소비자로 살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생산자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이 회사 사장이라면, 내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보인다고요. 분명히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업 관련된 정보들은 제가 리치서클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는데, 자꾸 이거를 이름만 똑같이 만든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 회원수가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명수를 확인하시고 카페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네. 잘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꼭 이것들을 기억하신 다음에 저 그때 작가님 영상 보고 외추월 차선에 타서 100만 명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음, 작가님 만드신 재단에도 많은 돈을 기부할 수도 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울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저한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